2024년 12월 3일 밤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밤 10시 25분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 발표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정치적 실패에 대한 대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통치인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선포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적 공격을 언급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은 일시적으로 통치를 맡게 되었고 국회에는 병력과 경찰이 배치되었으며 헬리콥터가 국회의사당 지붕에 착륙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군은 또한 모든 국회 및 정치단체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언론 출판물 또한 군에 통제해 놓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의 선언을 즉각 불법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소속당인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당대표조차도 윤 대통령의 행동을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여 계엄령 선포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국회 앞에 모여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 요청에 응답해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진 국회 밖에 모였습니다. 시위대는 계엄령 반대, 계엄령 반대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서 중계하던 한국 언론들은 국회 입구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중무장한 군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방어벽을 피해 국회의사당 내부 투표실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가 조금 지나 국회는 전체 300명 의원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되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간의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군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군사력을 통해 혼란을 잠재운다는 명분으로 발동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적 권리와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며 사회 전체의 두려움과 긴장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의 역사는 독재 정권과 긴밀히 얽혀 있으며 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대는 민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언론 통제, 야간 통행 금지, 집회 금지, 체포와 구금을 통한 반대 세력의 억압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 독재 정권 시절 계엄령은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은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은 시민들에게 큰 공포를 남겼으며 그 결과로 수많은 인권 침해와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발동된 계엄령은 이후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계엄령은 발동되지 않았으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와 권력의 위험한 도구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세력이 이를 다시 꺼내들며 과거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국 계엄령은 필요할 때 안정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권력자가 이를 오용하면 공포와 혼란을 심화시키는 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 편합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흥미있는 토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